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100% 재산형 유죄가 강제됩니다. 유죄가 이것은 강제가 됩니다.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 이때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법정형의 유기형만 있는 범죄로의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러한 사건에서 법정형의 유기형만 있으면 무조건 공소장 변경 후 유기징역만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건이라면 불이익 변경 금지로 인해서 바로 법정형의 유기형만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므로 그 다음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으로 해설로 보니까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당초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의 공소 사실로 제기했다가 이게 벌금이 된단 말이에요. 1심에서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의 공소 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그러면 두 공소 사실은 기초되는 사실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또한 주의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흡수되고, 주의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만 그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 규범적으로 봐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건 무시하고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해서 사서명 위조와 위조 사서명 행사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이게 법정형의 유기징역만 있다 하더라도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까 벌금에서 징역으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량도 문제가 없으니까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판시했어요. 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번 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의 병과형 적용했다. 그래서 원래 똑같아요. 징역 1년 6월인데 이번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이 이 당시 1억 5천 정도 된 거예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래 잘 보세요. 그냥 징역 1년 6월에 추징이 붙어 있는데 추징 금액이 동일합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하고 똑같은 금액에 추징했다가 일단 벌금을 병과했는데 일반적으로 벌금을 병과했으면은 집행유예로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필요적 병과 규정, 1심이 누락한 필요적 병과를 적용했다. 이걸 적용했기 때문에 이 벌금 병과는 이것 때문에 불이익하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55번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자, 금고 5월, 징역 5월을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는 거 괜찮고, 통상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선고는 괜찮대요. 그래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은 주형이 경해지면 금고에서 징역으로 갔다 중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징역 금고가 형량만 똑같으면은 중하게 되지만 형량이 다르다 그러면 괜찮고, 원래 주형이 가벼워지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은 이게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와 구분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서 또 나옵니다. 56번으로 넘어가시고. 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부적법해서 항소기각 결정의 대상이 된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으로 바뀐다. 그래서 당연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해놓을 게, 이것은 2012년도 판례인데, 예를 들면 벌금 5천만 원, 여기에다가 벌금 5천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나오게 됐다. 똑같은 가운데서 이게 줄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동일하다. 그런 가운데서 이것만 붙었다. 이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합니다. 불이익 변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형이 가벼워지면서 보안 처분이라든지 수강 명령이라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붙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주형이 동일한 경우에 이것만 붙으면 불이익해서 안 된다라고 보고요. 56번은 쌍방 상소했는데 검사의 상소가 기각이 된 경우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로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된다는 판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이 앞에서 설명했는데 제가 390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380조 이하, 바로 상고장 및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380조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된다. 이게 예전에 판례가 인정해왔던 건데 이 부분을 명문화하였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